안녕하세요, 성아재입니다. 9월 21일부터 네이버페이 포인트와 네이버페이 머니가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페이 포인트와 네이버페이 머니가 삼성페이가 가능한 공지는 커뮤니티 공지사항이 올리긴 했는데 영상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존에 올렸던 영상에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영상을 삭제하고 다시 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이버페이 포인트랑 네이버페이 머니 삼성페이 결제 서비스 런칭 이벤트 두 개를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페이 포인트가 소득공제가 안 돼서 연말정산 안 되는 걸 알고 계셨나요? 신용카드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결제를 하면 오히려 불리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상테크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모로 유용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테크를 안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상테크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도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테크 카드들이 지금 빠르게 단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상테크를 시작해서 카드를 발급해 놓는 게 여러모로 유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제 상테크 강의 영상도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9월 21일부터 네이버페이 포인트랑 네이버페이 머니가 삼성페이로 결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삼성페이 어플로 결제하는 건 아니고요. 네이버페이 어플을 설치를 하셔서 네이버페이 삼성페이를 통해서 결제를 하셔야 되고요. 만일에 네이버페이 어플에 이런 네이버 포인트 머니로 결제하는 이미지가 없다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야지 네이버페이 포인트랑 머니를 삼성페이로 결제를 할 수가 있고요. 네이버페이 포인트랑 머니를 삼성페이로 결제가 시작되면서 런칭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벤트는 네이버페이 포인트나 머니를 삼성페이로 결제를 할 경우에 포인트를 결제할 때 지급하는 뽑기 이벤트를 3번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는 하루 동안 뽑기 이벤트로 지급된 포인트를 모아서 2배 적립해주는 포인트 굴리기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포인트 굴리기 이벤트가 하루에 100명을 추첨해서 100배로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요거 두 개는 같은 이벤트고요. 이벤트 주의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이 이벤트는요, 네이버페이에서 삼성페이를 선택해서 포인트 또는 머니로 결제할 때 3번 뽑기 이벤트를 지급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페이 QR 결제라든지 일반 삼성페이 결제, 그리고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드 결제 시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QR 그리고 포인트 뽑기는 월 50회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뽑기를 하지 않으시면 혜택이 아예 제공이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포인트 뽑기의 핵심은 결제를 하신 다음에 바로바로 뽑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포인트 뽑기를 했을 때 높은 금액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제 후 포인트 뽑기 이벤트를 좀 모아뒀다가 높은 금액만 결제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포인트 3번 뽑는 이벤트는 9월 21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벤트 종료일이 현재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아마 최소 연말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있으니까 포인트로 결제하시는 분들은 이 포인트 뽑기 3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포인트 한 번 더 굴리기 이벤트는 결제 후에 뽑은 포인트를 하루 동안 모은 다음에 포인트 굴리기를 통해서 2배를 적립해주는 이벤트입니다. 하루 동안 모아서 포인트를 뽑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가능하고요. 아침에 30원이 당첨되고 점심때 30원이 당첨되고 저녁에 30원이 당첨됐는데 저녁에 카드 결제하기 전에 60원이 모였을 때 포인트 굴리기를 하면은 많이 받아봤자 120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포인트 굴리기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하루는 지나고 나서 포인트를 굴리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픈 기념으로 하루에 100명은 또 100배 주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굴리기는 날짜별 한 번만 참여 가능하고요. 최대 5만원까지만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현장 결제 전용 혜택으로서 온라인으로 네이버페이 포인트라든지 네이버페이 머니를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3배 적립이라든지 아니면은 포인트 굴리기는 혜택이 제공이 되지 않으니까 요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0배 적립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기간 내 실명 인증 기준 한 번만 당첨이 됩니다. 아까 50번을 잘 뽑아놔야지 100배가 당첨이 됐을 때 높은 금액이 당첨될 수가 있겠죠. 포인트 굴리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9월 21일부터 10월 말까지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열심히 네이버 포인트 머니를 결제하셔서 포인트 굴리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이버페이 머니랑 네이버페이 포인트 결제가 과연 어떤 혜택을 가져다 줄지 살짝 살펴보면요. 네이버페이 머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결제를 하시면은 3% 적립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 결제 같은 경우는 이 3% 적립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네이버페이 머니로 결제할 경우의 혜택은 오로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페이 머니 현장 결제 같은 경우에는 대상 금액의 30%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40%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요. 도서문화 가맹점 결제분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30% 소득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네이버페이 머니는 소득공제가 된다. 그리고 3번 뽑기 이벤트를 제공한다 외에는 큰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쓰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굳이 네이버페이 머니로 현장 결제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한 네이버페이 머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3% 적립이 모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당연히 온라인에서 모두 적립이 되는 줄 알고 아파트 아이를 통한 관리비 결제도 3% 적립이 된다고 설명이 드렸는데 아파트 아이를 통한 관리비 결제도 3% 적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네이버 쪽에 문의를 했는데 온라인에서도 적립이 안 되는 가맹점에 대해서 따로 리스트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페이 서비스를 런칭한 곳의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네이버페이라든지 여러가지 페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가도 이 상품에 대한 정확한 상품 안내서가 없기 때문에 상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고객센터의 질문을 통해서만 네이버페이 상품 혜택을 유추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도 어떤 매장이 네이버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리스트를 확보할 수는 없고요.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네이버페이 결제 화면에서 쭉 내리시면 포인트 적립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포인트 적립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면은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 상황이고요. 온라인 결제임에도 이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포인트가 적립이 안 되는 곳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네이버페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혜택이 큰 게 기존에 상테크 이용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문화상품권을 상테크 카드로 저렴하게 구매를 한 뒤에 이거를 네이버 페인트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컬처랜드를 구매해서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결제를 하시면 6% 수수료를 공제를 하거든요. 근데 컬처랜드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그리고 부겟라이프를 최대 8%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차이가 2% 혜택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8%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최소 7.5%에서 한 7.8% 정도 안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상테크 카드를 이용하시면은 신용카드 혜택과 플러스 최소 1.5에서 1.8% 포인트 적립 추가 혜택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컬처랜드 상품권을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댓글란에다가 관련 영상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테크 카드가 빠르게 단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석 연휴 동안에는 제가 상테크가 가능한 마일리지 적립 카드를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나중에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컬처랜드를 구매해서 포인트로 전환하는 게 막강한 혜택을 지녔는데 이게 문제는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네이버페이 머니로 결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해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결제하는 거는 소득공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은 사업자분들은 10%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은 네이버페이 포인트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안 되니까 연말정산에서 불리하게 될 것 같아요. 카드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는 소득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상테크를 구매한 상품권을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전환한 게 오히려 손해를 본다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그럼 이게 진짜 손해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연말정산 받은 혜택하고 비교하기 전에 연말정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연봉을 8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8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라고 해서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한 여러 가지 소비를 비용이란 이름으로 수익에서 제외시키는 작업이 있습니다. 외제차 같은 경우 법인 사업자들이 많이 몰고 다니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비용 처리가 다 됐었거든요. 리스비라든지 렌트비가 모두 비용 처리가 됐기 때문에 과세 표준 구간이 낮춰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이 거의 없잖아요. 물론 교통비라든지 밥값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교통비라든지 밥값 같은 경우에는 아예 총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이라고 해서 연봉에서 세금을 계산하는데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그게 총 급여액이에요. 소득공제는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는 직장인들을 위한 일종의 혜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자의 비용 처리 같은 혜택을 주는 게 우리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로 이루어지는 게 인적공제, 연금,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죠. 그래서 총 급여액에서 뺀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게 되고요. 8,8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은 1,200만 원까지는 6% 세율로 공제하고 4,6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15%로, 그리고 8,800만 원에서 4,6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24%로 이렇게 단계별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높다면 이 높은 구간의 세율을 낮추면 낮출수록 혜택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적공제라든지 여러가지 공제를 통해서 소득공제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중에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낮춘 뒤에 실제 거둔 세금보다 낮춰진 세금을 환급을 받는 게 연말정산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을 했을 때 소득공제 받는 금액과 신용카드를 상품권으로 전환을 해서 1.5에서 1.8%를 받는 혜택과 비교를 하면, 이때 고려해야 될 게 첫 번째가 신용카드 공제 같은 경우에는 연봉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1억 원의 소득을 가지신 분은 2,500만 원 이상 소비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3,000만 원을 소비하게 되면 500만 원만 소득공제가 돼서 500만 원어치 과세표준 구간이 살짝 내려가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본인의 소비가 연봉의 25% 이내라고 하면은 무조건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해서 사용하시는 게 이득이고요. 25% 이상을 사용해도 두 번째로 제약이 있는 게 연봉의 7천만 원 이하는 신용카드라든지 현금카드로 인한 소득공제를 30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7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250만 원만 소득공제를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부 소득공제를 받는 게 아니고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15% 그리고 현금카드 같은 경우에는 30%를 인정을 받기 때문에, 예시를 들었던 연봉 1억이신 분은 신용카드 기준으로 2,500만 원부터 4,166만 원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최대 25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소비가 1,166만 원을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 신용카드는 더 쓴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1,166만 원을 넘어간 금액에 대해서는 그냥 상품권을 구매한 뒤에 포인트를 전환해도 아무런 손해를 볼 게 없겠죠. 연봉에 따른 소비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 받은 금액과 상품권을 구매해서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적립한 금액에 대한 혜택을 비교한 테이블 표입니다. 상품권을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전환할 때 1.5% 적립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일단 노란색 부분은 소득공제가 아예 안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전환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보시면 이 하늘색 부분은 모두 상품권을 네이버 포인트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게 유리한 구간이고요.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서 공제 혜택을 받는 게 더 유리한 구간은 6천만 원 소득일 때 3에서 4천 소비하시는 분, 그리고 7천만 원 소득일 때 4천만 원 소비하시는 분, 1억 1천에서 1억 4천이면 5천만 원 소비하시는 분만 소득공제 받아서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부분이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신용카드는 소비 금액의 15%만 소득공제 금액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3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은 금액만 쓰더라도 연말정산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붉은색으로 칠한 소득공제가 훨씬 유리한 구간을 보시면, 일단 2천만 원 연봉이신 분들은 무조건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3천에서 5천만 원 연봉이신 분들은 2천만 원 소비하실 때는 체크카드로 소득공제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6천에서 9천은 3천만 원 소비, 그리고 1억은 소득공제가 유리한 구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억 1천에서 1억 5천까지는 4, 5천 소비 구간이 체크카드로 소득공제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쓰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요 구간이시라고 하면은 모두 소득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차피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는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변환한 네이버페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소비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포인트가 연말정산이 되니 안 되니 논할 가치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이버페이 포인트와 페이가 삼성페이 서비스 런칭 기념해서 서비스 혜택과 그리고 이벤트 정보, 네이버페이 포인트가 연말정산이 안 되는데 사용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